내 이름은 도쿠사 시즈카. 30대 주부로 남편과 둘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시댁은 이 지역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찰을 계승하고 있는 집안이다. 한편 친정은 독실한 불자 집안으로 시댁 사찰에 대대로 시주를 하는 단가로 인연을 맺어온 내력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도 모두 그 절에서 치렀었다. 그런 오랜 인연으로 남편과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남편 스네오는 사찰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절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절에서 떨어진 사태까지 단가 사람들이 24시간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요샌 시주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사찰도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 현실이 그래. 내 생각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게 수입도 안정적이고 쉴 속 있어. 단가란 시주, 보시라고도 하는데 절에 돈을 내고 경제적으로 사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원조하는 절에서 장례식 등을 치르는 집안을 말한다. 남편 말대로 요즘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찰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남편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남편은 집안의 가업을 잊지 않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막상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무래도 그것도 아니었다. 스네오, 오늘은 출근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머리 아파서 좀 쉴 거야. 회사에 전화 좀 해줘. 지난달에도 그러고 계속 결근했잖아. 그러다 해고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건 걱정 마. 우리 회사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 사찰의 단가 집안이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거만하게 웃었다. 남편은 사찰 인맥을 통해서 낙하산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다. 사장님은 남편이 자기가 시주하는 절의 아들이란 이유로 스네우를 다른 직원들과 좀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를 빠져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님 뒤를 이어서 절을 계승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 후광은 보겠다는 거야? 자기 좀 얌체 같다는 생각 안 들어? 네가 대신 열심히 직장 다니잖아. 한 사람 벌면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굶어 죽지 않겠지. 난 학생들 보는 눈도 있고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만 출근할게. 너 맨날 애들 상담하는 거 그거 뭔 재미로 일하냐?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스쿨 카운셀러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교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저렇게 가볍게 웃어도 되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요즘 남편한테 실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날은 실망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 이건 여자들 브래지어 맞지? 근데 이거 내 거 아닌데?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다른 여자 속옷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남편이 자고 있는 침실문을 열자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 스네오. 아이 더먹어. 침대 위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한데 엉켜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유희가 한창이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누구야? 시즈카! 처음 뵙네요. 부인이시죠? 저는 스네오 씨하고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토모코라고 해요. 남편의 불륜 상대는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 뻔뻔함에 나는 더 화가 치밀었다. 나하고 통성명할 각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다 발각이 된 건지 정도는 인지해야 정상 아닌가? 마누라 유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그쪽보다 여자로서 매력은 위인 것 같은데? 스네오 씨가 그래서 당신 말고 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 토모코 말이 맞아.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내가 토모코한테 마음이 간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내 매력하고 네 불륜하고 무슨 상관관계인지 증명할 수 있어? 닥쳐! 나는 사찰의 후계자야. 내 말에 거역한다면 니네 조상님들 위패 갖다 아예 부처님 명단에서 빼버릴 거야. 네가 언제부터 후계자야? 절은 싫다며. 돌아가신 조상님을 인질로 삼겠다는 거야 뭐야?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절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절 단가인 너네 집안 정도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그렇게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들먹거리며 나를 밟아누를 기세로 달려들었다. 여자도 스네오 장단에 맞춰서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 나는 그날로 당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갑자기 집으로 온 나를 보고 부모님이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사정을 다 얘기하고 집에 머물기로 했다. 조상님들의 위패가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찰 주지 스님이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할 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셔서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로 봐서는 이미 나하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게 분명했다.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위자료를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두는 게 틀림없었다.
심플하게 남편과의 이혼은 이제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고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역으로 내 탓을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퇴근 후 남편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일단 집으로 갔다.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거 뭐야? 열쇠가 안 열려!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남편과 불륜녀가 현관문에 체인을 건 상태에서 열고 나와 빼꼼히 얼굴만 내밀었다. 두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어머 부인,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왔을까?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어머, 이걸 어째? 부인 물건은 내가 다 갖다 버렸는데? 그치 자기야? 재활용품 가게에 갖다 팔았더니 제법 돈이 되던데? 그 돈으로 현관 열쇠 바꿨어. 뭐가 어째? 당장 문 못 열어? 이 한심한 놈아! 좋아, 그럼 들어와서 남은 짐 가지고 얼른 나가. 스네우가 체인을 풀자마자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두 사람 말대로 그새 내 물건들을 거의 다 치워버린 상태였다. 정말 경악스러웠다. 그 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그나마 괜찮은 물건은 따로 챙겨놨어. 그거 내가 잘 쓸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건 내가 첫 월급 받아서 큰맘 먹고 산 명품백이야. 이리 내놔. 싫어. 이건 내가 스네우한테 받은 거야. 원래 내 물건이야. 당장 돌려줘. 야, 너 토모코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토모코와 내가 실랑이를 벌이자 옆에 있던 스네오가 달려들어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다. 몸개그 장렬. 나 너랑 갈라설 거야. 이유는 너보다 토모코가 나한테 더 헌신적이고 더 좋은 여자라서. 너란 여잔 말이야, 말 안 듣는 어린애들 상대로 상담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 사찰의 후계자인 나하고는 처음부터 수준이 안 맞는 여자였다 이 말이야. 툭하면 사찰 후계자 운운하는데 네가 그런 감이 되는지 보여주고 나서 말해. 이 등신아. 말하는 싹수하고는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자가 좀 울면서 매달리면 어디가 덧나냐?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1도 미안해하지 않는 남편을 보니 나도 인내의 한계점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혼해! 너같이 한심한 놈은 이제 내가 싫어! 어머, 아줌마, 우리 스네오 씨한테 욕했어? 그럼 내가 못 참지! 넌 그냥 찌그러져 있어. 저놈하고 얼마나 가나 보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기대된다. 나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내밀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기입하고 날인을 마쳤다. 참, 이 집은 내가 갖는다. 뭐? 이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야. 내 집이라고. 이혼했으니까 네가 당장 나가. 야, 결혼하면 무조건 공동재산 되는 거 몰라? 아이고, 등신. 등신은 너야. 알아듣게 다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지만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플 것도 같았고 집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해도 이 무지한 두 남녀가 사실상 집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날은 일단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혈압만 오르고 열받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일단 말로 먼저 풀어야 하는지라. 미안한데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 좋아. 내가 아주 특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최대한 당신 요구 들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볼게. 뭐야,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했으면 좀 좋았냐? 그럼 내가 널 쫓아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가서 반성 좀 하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줘.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나는 지금 시댁에 있는 사찰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혼을 하면 저 남자는 우선 자기 부모님한테 기댈 게 뻔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당히 꾸며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부모님께 선수를 쳐서 사실을 말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 녹음해둔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시부모님께 들려드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까지 치고 우리 조상님들 위패를 처분해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아들이 천지문간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시면서 거듭 사과하셨다. 순애우가 나이가 됐는데도 직장을 못 찾아서 걱정을 하다가 내가 네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었다. 그런 귀한 아내를 소중히 대하지는 못할 망정 그놈이 바람을, 게다가 집까지 뺏으려 들다니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놈. 대대로 시주를 받아온 집안의 귀한 따님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이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 두 분은 내게 사과하셨고 남편이 차지한 집도 다시 돌려주겠노라 약속하셨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굳이 시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그 집을 되찾을 방법은 이미 다 생각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대신 스네오가 여길 찾아오더라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다.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 문제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 집은 명의가 친정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오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유, 그거 다행이구나. 시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정말 안심하신 듯 부드럽게 웃어 보이셨다. 나도 조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다. 그 뒤 나는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서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을 매각했다. 갑작스럽게 집이 매각되자 남편은 당황했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내연녀였던 토모코는 미련 없이 남편을 떠났다. 물론 나는 스네오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확실하게 전달했다. 야, 너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건데? 그거야, 그 집이 네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 집이 이제 나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없게 됐으니까 팔기로 한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동의 없이 너 혼자 일해도 되냐고! 너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알아? 그거야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당연히 내 이름이지. 그래서 내가 너더러 바보 천치라는 거야. 뭐? 이 집 가장? 툭하면 회사 땡땡이 치고 나보다 월급도 적게 받아온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가장이 뭔지는 알아? 그래도 보통 집은 남편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미처 말을 안 했나 본데 그 집은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집이야. 당연히 명의도 아빠 이름이고. 그걸 왜 안 바꿨냐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속이 시커머니까 그랬지. 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당장 명의 변경해. 이 집이 없으면 내가 많이 곤란해. 이미 이혼서를 접수했어. 그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긴 이미 늦었어. 너 결단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미련도 없냐? 나띵. 진짜 쌩하다 너. 네가 그래서 나랑은 달리 헌신적이고 애교 있는 여자한테 한눈 판 거라며. 방 하나 얻어서 둘이 다정하게 새 출발하면 되겠네. 내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토모코도 직장 안 다닌단 말이야. 그럼 네가 집안에 대들보 노릇하면 되겠네? 살짝 건드리면 픽하고 쓰러질 것 같은 대들보 밑에서 살고 싶지 않네 나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됐어.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절이야. 방이 셀 수도 없이 많아. 거기 가서 살면 돼. 스네오는 당당하게 본가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시부모님의 분노와 질책뿐이었다.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마저 부족한 스네오가 그런 시부모님께 건넨 첫마디는 저기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부터 숙녀가 돼서 이 절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여기서 살겠습니다. 너 같이 온 저 여자는 누구냐? 시즈카하고는 이혼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막무가내로 쫓아냈어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예요. 그런 저를 구해준 게 토모코예요. 그러니까 토모코도 여기서 같이 감히 어디서 거짓을! 이런 우매한 놈! 너 시즈카한테 그 집 조상님들 위패를 처분하겠다고 했다면서. 아니 그건 내가 말이 잠시 잘못 나와서. 사찰에서 자란 놈이 감히 그런 무도한 말을 입에 올리다니. 네가 바람을 피운 얘기도 다 들었다. 시즈카가 여기 왔었어? 아내를 두고 외도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거늘. 당가 가문의 선조분들을 욕보이려고 한 놈이 감히 언감생심 사찰을 물려받을 생각해? 더구나 이 놈은 승려들이 꼭 해야 하는 고된 수련을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놈이야. 그거야 내가 사회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학교에서 수련을. 긴 말 필요 없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다신 내 집에 얼씬도 마라. 아버지. 스네오는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집에서 쫓겨났다. 또 사장이 단가 집안 사람이라고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더니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나는 스네오에게 점유당했던 집을 다시 찾았고 다시 열쇠를 바꿔서 절대 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했고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와 허락 없이 내답한 내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마 스네오한테는 나한테 한 번에 지불할 돈이 없을 거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입금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스네오는 위자료를 일시불로 입금했다. ATM에 들려서 통장 확인을 한 나는 일시불로 들어온 금액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서 스네오에게서 좀 이상한 내용의 라인이 왔다. 시즈카 입금된 거 확인했어? 이런 거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설마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나는 지금 너 같은 카운슬러처럼
당황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전파하고 있는 건 진리 그 자체야. 그 돈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한테 받아서 다시 너에게 돌려준 거야. 뭐래니? 네가 하고 있는 카운셀링보다 훨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너도 내 얘기를 들으러 오지 않을래? 스네오의 라인을 보고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다. 카운셀러는 전문 분야이고 카운셀링이란 특수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스네오가 혹시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무슨 일을 꾸민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스네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스네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스네오는 새로 지은 절에서 살고 있었다. 그 뒤로 나도 신앙심에 눈을 떴어. 지금은 방황하는 신자들을 구하는 곳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 맙소사, 스네오는 신앙 종교를 만들고 본인이 교주가 되어 있었다. 신자 수도 벌써 많이 늘었고 건물 안 강당에는 여기저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스네오의 설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신자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그런 이유로 지금 이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이건 그냥 순 사기네. 순 엉터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스네오의 설법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지경이었다. 너 그러고도 절집 아들이니? 그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저런 엉터리 개뻥 설법도 결국 심신이 나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먹히는구나. 가뜩이나 상처받고 나약해진 사람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너무 뻔히 보였다. 오늘 어땠어, 시시카? 너도 나란 존재를 잃고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힘들다는 거 알아. 내가 널 구해줄게. 너한테 준 그 돈도 결국 널 구하기 위한 거였어. 그 돈을 나한테 맡긴다면 넌 더 행복해질 거야. 스네오의 목적이 뭔지 분명해졌다. 위자료를 안 줄 수는 없고 그 돈은 아까우니까 일단은 나한테 입금해주고 다음은 나를 꼬셔서 자기한테 다시 기부하게 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이런 뻔한 속임수에 속을 내가 아니지만 네, 그럼 부탁드려요, 스네오님. 나는 일부러 스네오교의 신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신자로 위장하고 알아내고 싶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내 예감대로 스네오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액의 부적이나 불상 등을 판매하는 부정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카운셀러라는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이비 신흥종교에 빠진 가족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스네오가 팔고 있는 불상은 시댁절에서 가지고 온 게 분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저 단순히 시댁에 있는 불상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단가 집안에서 맡겨놓은 불상이었다. 가족 간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소유주가 단가 집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시부모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스네오가 빼돌린 불상 등 귀중품에 대해 도난 신고를 냈다. 세상엔 왜 이렇게 멍청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 덕분에 내가 편해. 집에서 들고 나온 불상이며 미천이 거의 떨어졌는데 어디 적당한 업자 찾아서 대량 주문을 한번 해볼까나? 신고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스네오는 점점 더 과감하게 행동했다. 싸구려 부적, 불상 등을 신자들에게 몇만 엔이나 받고 파는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스네오를 말려보기도 했다. 그날 저녁엔 스네오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술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너 진짜 딴 사람 같아. 신자들한테도 헌신적이고. 근데 그 부적이며 불상들 너무 비싸지 않아? 괜찮아. 멍청한 신자들한테 적당히 듣기 좋은 말 털어주면 내 주머니에 복이 가득가득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한마디로 돈이 열리는 나무야. 돈나무. 돈 벌기 이렇게 쉬운데 진작에 교주할걸.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기분이 좋아진 스네오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잘도 불어댔다. 나는 스네오가 하는 말을 미리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모두 녹화하는데 성공했다. 다음날 스네오는 평소대로 신자들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설법을 풀고 있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스네오님! 설법이 대충 끝난 후 나는 신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오늘은 제가 신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스네오님의 비공개 극비 영상이 있어서 모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강당 스크린에 어젯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 멍청한 신자들한테 적당히 듣기 좋은 말 털어주면 내 주머니에 복이 가득가득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한마디로 돈이 열리는 나무야. 돈나무. 이렇게 돈 벌기 쉬운데 진지하게 교주할걸. 야! 너 뭐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공개한 영상을 보고 스네오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교주님, 이게 뭐죠? 뭐라고 해명이라도 하셔야죠. 스네오님! 말씀 좀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다 시즈카가 꾸민 일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잠시만요. 아직 영상이 남아있어요. 나는 몰래 찍어둔 스네오의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여러 번 스네오를 불러내서 술자리를 마련했었고 스네오가 신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두었었다. 야, 신자들 진짜 머리가 없지 않냐? 이 싸구려 아무것도 아닌걸 뭘 믿고 몇만 원씩이나 내고 사가냐고. 물론 나야 좋지만 우리 신자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쯤 되면 신자들도 교주가 자기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아는데 충분했다. 신자들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는 나까지도 움츠러들게 했다. 이런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헌납했다니. 그동안 작정하고 우리 속였어. 용서하세요. 신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스네오를 잡으러 쫓아갔다. 스네오는 강당 안쪽 자기 방으로 숨었지만 신자들이 역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 후 경찰이 영장을 들고 체포하러 왔고 스네오는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당 안쪽에 있던 스네오의 방은 신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그 방에는 몇십만 엔이나 하는 고급 시계며 명품 옷이 잔뜩 있었는데 그걸 본 신자들의 분노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활활 타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신자들을 속여서 갈취한 돈을 변상하고 시댁에서 몰래 들고 나온 중요 문화재급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문서, 불상의 회수 및 수리 비용을 물어내기 위해 스네오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게 되고 말았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스네오는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상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젠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물론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범죄에 가담한 토모코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악질 신흥 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상담에도 응하고 스쿨 카운셀러 일도 계속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어디서 또 스네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않고 투치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